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쪽 사람들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건부 출마 의사입니다. 자,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오늘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 의해서 복당이 승인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이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남았습니다. 자,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원칙이 허물어져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김태호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홍준표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일들과 함께 지금 안철수 대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만났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내가 말 안 했는데 누가 말했어? 아마도 안철수 쪽에서 이것을 흘렸다고 화가 난 모양입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 야당은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여당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상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레이스에 참가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는 조원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등 자천 타천 후보들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상욱, 오신환. 자, 과거 저쪽 바른미래당 출신들도 지금 서울시장의 도전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의 한 10명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영선 장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월 개각을 통해서 나올지. 박영선 장관은 지금 당이 어렵다. 이 서울시장 여론 흐름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쉽게 이길 수 있으면 나는 장관직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영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우리의 호프 추미애 장관직을 끝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온다고 해석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추미애가 나오면 당내 경선에서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상호 의원만 일찌감치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는데 지지율이 영 안 나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야당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는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추대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지금 별로 김종인 위원장이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동안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는 없습니다. 앉아서 이 좋은 노마크 찬스에 문재인이 저렇게 폭락하고 자멸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동치는 국민의힘 오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이 그동안 물밑으로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조건부 발표입니다. 자,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권 탈환의 초석이 되겠다. 원래 대권에 바로 직행하겠다. 서울시장은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안철수의 이 도발로 지금 대권 후보들이 하나둘씩 등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할 경우에는 불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자는 겁니다.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당과 안철수 후보께 제안한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입당이나 합당 후 경쟁하는 방안이 야권 단일화의 실패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계산은 이겁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아니면 합당을 해라. 그러면 야권 단일화의 실패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다. 지금처럼 안철수가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다면 그 다음에 안철수와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단일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들어오든지 합당을 하자는 건데 안철수 쪽은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호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안철수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어제 김종인 안철수의 비밀회동이 있었다는데 이게 공개되면서 김종인은 또 불쾌했습니다. 그동안 시종일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 후보를 내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각 당이 다 후보를 낼 경우 집니다.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가봐야겠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안철수니가 들어와라. 그래서 경쟁하자.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나는 안 나오겠다. 아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등등, 조원희 등등이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을 하자는 구도입니다. 오세훈은 그럴 경우는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반면 안철수가 안 들어오면 나오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17일까지 기다리면서 안철수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을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 주시라 믿는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말은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민주당과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경쟁에서 진다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길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오세훈이 만약에 안철수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에서 붙는다면 나경원과 아마 2강 구도가 될 겁니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대에서 이기고 나온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3월이나 이 선거를 임박해서 안철수와의 야권 단일화 방식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단일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단일화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태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김태호 의원은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선거가 끝나고 한참 조용히 있다가 복당 신청한 것이 몇 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김종인의 원칙은 망가진 겁니다. 이미 김종인은 김진태, 전희경한테도 굴복한 적이 있고 그동안에 말했던 원칙은 사실 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와 윤상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김종인 위원장은 홍준표의 복당을 묻는 질문에 여태까지 복당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한 분인데 그런 분까지 구태여 우리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홍준표가 복당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건지 지금 분위기는 홍준표도 언젠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은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복당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당 주인이 김종인은 원래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타임에서 중도층 유입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신속함이나 참신함이 너무 떨어지지 않은가. 지금 당대표로 와서 비대위원장인데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뭔가를 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못하는데. 자, 빨리 짐 쌀 준비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당은 급속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부산시장은 박형준 전 의원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는 1등을 달리고 있고 안정적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2등을 하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에 지금 부산경제부시장을 하는 사람이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미풍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의 부산시장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김영춘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형준 이제 후보라고 부를까요?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된다면, 경선을 통과한다면 부산시장 선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 박형준 교수가 안 나와도 누가 나와도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경선 과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냐, 승복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분위기에서 과거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을 했다는 뭐 유재중, 이진복 뭐 이런 사람들은 인지도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삼선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박형준 교사는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선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100% 국민 경선 또는 뭐 80 국민 20 당원인데,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인데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여부에 딸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부산시장 선거는 됐고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으로 간다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놓고 안철수의 욕심, 김종인의 욕심, 국민의당의 이 오세훈 나경원의 행보에 따라서 굉장히 소용돌이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건 좋습니다. 홍준표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와서 한번 이 판을 좀 흔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